자, 질문 불러볼까요? 공수원 RPM 853번부터 881번까지였죠. 부르세요. 없어요? 숙제 안 했어? 944? 잠깐만요. 맞아요. 911부터 979였죠? 944. 또요. 35. 35. 39. 50. 56. 47. 67. 60. 71. 74. 괜찮아요, 이제? 36. 할게요. 자,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저기 경우의 수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거, 그거 생각해 보면서 좀 기억 떠올려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35번부터 가볼게요. 그래서, 자, 순서상 찾는 문제네요. 보시면은,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네, 부등식인데 마찬가지로 문자가 2개고요. 식이 1개인데, 그럼 얘도 뭐랑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얘도 뭘까? 방정식이랑 비슷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부정부등식이라는 말은 잘 안 쓰긴 하거든요. 결국에 원래 우리가 연립부등식이나 1차 부등식 맨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숫자를 먼저 대입해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방정식, 부정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서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수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럼 일단 x에다가 뭐 1부터 축축 넣어보면 되겠죠. 뭐 0은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x에다가 1을 넣으면 y는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1 넣으면 2개 더하면 5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2 넣어도 되나요? 1 넣고 2 넣으면 9보다 작진 않지만 같으니까 같은 것도 되죠. 그래서 1,2도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3은 안 되죠. 그럼 이제 x를 바꿔서 x에다 1 넣고요. y에다가 1 넣으면 되네요. 그 다음에 3 넣고 2 넣고 2는 되나요? 2 넣고 2는 안 되죠. 그렇죠? 숫자가 커지니까. 그래서 얘는 3으로 바꿔요. 그럼 3,1. 그럼 3 넣고 1 넣으면 7이니까 가능하고요. 3,2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4,1. 그럼 4 넣으면 1. 8이니까 가능하고요. 5,1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6, 1 넣으면 10이니까 더 커지잖아요. 더 이상 되는 거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총 6개가 되겠죠. 답은 4번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 자, 936. 500원, 1,000원, 2,000원짜리 세 종류 우표가 있대요. 이때 세 종류의 우표를 각각 적어도 한 장씩 포함하여 7,000원어치를 사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지금 돈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돈 계산하는 문제는 이제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하는 금액수라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거 두 개는 나중에 같이 나올 때 정리할 거고 지금 이거는 그거랑 관련된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 중2하 때 살짝 배우긴 하셨을 텐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냐면 이게 부정방정식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500원짜리를 x게 샀다고 하면 식을 세워보면 500x 더하기, 그 다음에 1000원짜리는 y게 샀다고 해봐요. 그럼 1000y 더하기, 그 다음에 2000z. 이렇게 듣고 얘가 7000원어치가 딱 돼야 된대요. 얘가 딱 7000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방정식이죠. 방정식, 부정방정식인데 우리는 x, y, z를 무슨 조건으로 놔야 될까? 생각해보세요. x, y, z. 일단 적어도 하나씩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빵개 살 수는 없어. 얘도 빵개 안 되고요. 음수개는 당연히 안 되니까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밖에 못 사죠. 2분의 1개도 못 사요. 그래서 x, y, z는 자연수로 들어가야겠다. 됐죠? 그러면 x에다가 이제 넣기 전에 복잡하니까 양변에다가 이제 공을 좀 지어볼까요? 약분 먼저 할게요. 약분 먼저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로 한 번 더 되죠? 5로 약분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연수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넣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넣지 말고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개수가 가장 큰 거 있죠. 개수가 가장 큰 거 먼저 넣어보면 조금 더 수고가 좀 줄어들어요. 그럼 얘가 1을 먼저 넣어요. 1을 넣으면 얘는 4개니까 4니까 넘어가면 10이죠. 두 개 합쳐서 11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 그 다음 개수 큰 거 넣어요.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2, 8이 되니까 여기다 8 넣어주면 순서상 하나 나오죠. 이런 식으로 노가다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한 땀 한 땀 푸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얘가 1이고요. 얘를 2배, 이게 2개로 올려요. 그러면 2가 커진 거니까 얘는 6이 되겠죠. 그래서 1, 3, 4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 4, 2. 그 다음에 1, 5, 0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1일 때는 끝났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Z를 2로 올려요. 그럼 2, 4, 8. 그러면 얘는 8 넘어가서 빼주면 6이 남죠. 그럼 또 얘네 계산했을 때 6이 되도록 이제 1부터 넣어봐면 되겠죠. 그럼 1 넣으면 얘는 4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 2, 2.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은 0이 되니까 얘도 끝났네. 그 다음에 Z에다 3을 넣어볼까요? 그럼 3을 넣으면 12, 넘어가면 2가 되니까 얘가 1이 되는 순간 0이 돼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되는 거 없겠죠. 그래서 얘도 순서상 경우의 수 찾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9, 3, 9. 자, 939. 각자리 숫자의 합이 홀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렴. 각자리 숫자 합이 홀수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두 자리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럼 하나는 우리 A라고 놓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B라고 놔요. 그럼 각자리 숫자의 합 A 더하기 B가 이제 홀수가 나와야 되겠죠. 홀수. 맞죠? 자, 그러면 A, B는 당연히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근데 B는 0이 돼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는 자연수, 한 자리 자연수죠. 그 다음에 B는 0 음이 아닌 정수. 사실 이것까지 뭐 사실 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0도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0도 포함시킬 때는 보통 음이 아닌 정수라고 많이 표현하죠. 자, 그러면 A랑 B를 더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A가 홀수인 경우, B가 짝수인 경우. 얘가 1번. 그 다음에 A가 짝수인 경우, 그때 B는 반드시 홀수가 되어야지 두 개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두 가지로 이제 잘라서 해도 되고, 한꺼번에 사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A와 B를 이제 맞춰놓고 한번 써봅시다.
자, 맨 처음에 A가 홀수인 경우 1 그냥 써놓을까요? 홀수인 경우는 몇 가지죠? 1, 3, 5, 7, 9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짝수는 자, 2, 4, 6, 8 0은 일단 빼어놓을게요. 이거 빼놔.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쪼개서 갑시다. 그냥 자, A, B에서 얘가 홀수이고 짝수인 경우 갑시다. 자, 그러면 A가 홀수인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요? 5가지 선택권이 있죠? 그러면 5가 되고요. 그러면 A가 홀수 하나 지정이 됐어. 그때 B는 가능한 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되는 거죠. B는 0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B가 짝수여야 되니까 짝수인 거 5개가 돼요. 그럼 2개를 곱하면 두 자릿수가 완성이 되죠. 그럼 총 경우의 수는 25가지. 이거는 굳이 한 땀 한 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로 가요. 자, 그 다음에 A, B에서 얘가 짝수이고 이번엔 얘가 홀수인 경우 갈게요. 자, 그럼 A가 짝수이려면 0은 포함 안 돼요. 0은 이제 짝수는 아니야. 그래서 정의상, 기본 정의상 짝수는 아니긴 한데 얘는 짝수의 성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0은 보통 짝수로 포함이 많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B, A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짝수인데 하나, 둘, 셋, 4개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B는 홀수여야 돼요. 그럼 5개의 후보가 있어요. 5, 4, 20 이렇게 되면 되죠. 자, 2개 더 할까요? 곱할까요? 더 해야 되죠? 왜냐면 두 자릿수 만들었잖아. A 지정했고요. B 지정했어. 그럼 A, B 지정하면 두 자릿수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개는 더 해야 된다. 그래서 25 더하기 20 가서 45 되겠네요. 그래서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45.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44번. 양의 약수는 짝수의 개수. 중1 문제다, 중1 문제. 자,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그냥 약수 생각하시면 돼요.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A개, 그 다음에 5의 배수를 B개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 중1상 때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약수 찾는 방법을 소인수분해로 배웠었어. 기억나세요? 그래서 360을 먼저 소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크게 하면 6, 60, 6, 10. 그럼 360은요. 2가 하나, 둘, 셋.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이 하나, 둘, 3의 2개. 그 다음에 5가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럼 이때 우리 짝수가 되려면 우리가 일단 약수를 만들려면 이 소인수분해한 거에서 인수 몇 개 가져와서 만들면 무조건 약수죠. 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이 약수 짜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1부터 시작해요. 여기 1이 곱해져 있으니까. 근데 2를 하나 가져와도 되나요? 그럼 걔도 약수야. 맞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가져와. 그럼 얘도 약수죠. 그 다음에 3 하나 가져오고 3의 제곱 가져와도 되고요. 5 하나 가져오도 얘도 약수, 얘도 약수야. 그러면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 가져와도 약수인 거지. 근데 2의 제곱에다가 3의 5제곱 가져오면 얘 벗어나잖아. 약수가 아닌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만 가져오는 게 약수예요. 다 곱으로 가져오는 게.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짝수인 거 찾으려면 일단 뭐가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짝수 만들려면 무조건 2가 최소한은 들어와야 되죠. 짝수.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오면 그 수는 무조건 곱이 짝수가 돼요. 기억나세요? 중2 할 때 많이 있었죠? 그래서 3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3 곱하기 7을 하면 홀수잖아. 21이죠. 근데 7 곱하기 2 곱하기 하면 14잖아. 그래서 짝수가 한 번이라도 곱해지면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짝수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무조건 와야 되는 게 최소 2는 하나가 와야 돼요. 하나 짤 때. 맞죠? 그러면 2에다가 다른 것들 더 가져오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2는 한 개 가져왔어.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몇 개냐면, 남아있는 게 몇이냐면, 2 하나 가져왔으니까 2 하나 남고요. 3 2개, 5가 하나 남아있어. 자, 여기서 경우의 수로 들어가요. 자, 2는 무조건 여기다 곱할 거야. 그리고 곱합을 더 만들 건데, 자, 2는 이제 가져올 건지 안 가져올 건지 선택권이 몇 가지? 두 가지야. 맞아요? 좀 더 보세요. 자, 이번엔 3을 안 가져오는 경우, 1개 가져오는 경우, 2개 가져오는 경우. 세 가지죠. 그래서 3에 대한 선택권은 세 가지야. 자, 그 다음에 5도 마찬가지야. 5는 이제 1제곱이니까 5는 안 가지고 오는 경우, 1개 가져오는 경우, 두 가지죠. 그래서 그거를 곱하면 짝수가 될 경우의 수가 탄생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 뭐였냐면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1씩 더했었어. 그리고 다 곱했죠. 이거 약수의 개수 공식 기억나요? 여러분 근데 이해 안 되고 일단 중1 때는요 공식 그냥 암기했을 거야. 그럼 이제 경우의 수 배웠으니까 이해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일단 이거 제수 쳐놓고 얘만 보시면 일단 360 소인수분해 했죠? 그럼 거기서 1은 일단 제외시키고요. 자, 2, 3, 5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죠. 근데 그게 누구냐면 그게 1인 거야. 맞죠? 자, 그때 2를 한 개 가져와. 1을 한 개 가져오면 그게 뭐야? 2잖아요. 그 다음에 3을 한 개 가져오면 3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만들다 보면요. 선택권이 어떻게 생기냐면 자, 보세요. 2는 제곱이 있네. 그러면 안 가지고 오는 경우, 한 개 가져오는 경우, 2개 가져오는 경우. 그래서 지수보다 플러스 1을 하는 이유가 안 가지고 오는 경우를 생각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3의 제곱인데 그럼 2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1을 더하는 이유는 3을 안 가져오는 경우의 수. 즉 3의 0제곱을 가져오는 경우가 여기 1이 포함된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5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자, 3개 모두 안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여기 개수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모두 안 가져오는 경우의 개수가 뭐야? 그때 약수가 1인 거야.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 그냥 1인 거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1 포함해서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2는 이미 가져와서 고정시켜 놓고요. 그거 나머지의 약수의 개수 공식 쓴 거야, 사실. 그러니까 1이잖아요. 그럼 2가 되고요. 2니까 3, 1이니까 2. 그래서 짝수가 되려면 2 하나 먼저 박아놓고 약수의 개수 찾아주면 돼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12 이렇게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마찬가지로요. 자, 5의 배수가 돼야 된대요. 자, 5의 배수가 되려면 무조건 인수분해했을 때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5가 반드시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5를 먼저 하나 무조건 가져오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는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모두 곱해주면 되겠죠. 사실 그래서 2 더하기 1 곱하기 얘도 2 더하기 1, 3 곱하기 3에서 9가지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너무 안 되면요. 그냥 하나하나 얘 가져오는 경우 0가지, 1가지, 2가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얘는 9가지는 12가지고요. 자, 그럼 얘는 짝수까지 해서 약수 만드는데 끝났어. 얘도 약수 만드는데 끝났어요. 따라서 9랑 11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의 법칙 사건이 종료됐다. 잠깐만요. 이게 더하는 게 아니구나. 더하는 게 아니고 자, 그 약수, 짝수의 개수를 12개라고 했으니까 얘가 A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B가 되겠죠. 그러면 A 빼기 B가 12 빼기 9가 돼서 얘는 3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47.
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정육면체가 서로 붙어 있고요.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점 L까지 고서리를 따라 최단 경로로 이동할 때 점 D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 D를 통과하지 않는데요. 그럼 필요한 것만 좀 적어볼게요. AD 그리고 L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D를 통과하지 않고 A에서 L까지.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게 여기 D예요. 점 D를 여기를 패스시켜버려. 그래서 L까지 가는 경우의 수인데요. 이 길찾기 문제는 무조건 숫자로 접근하라고 했었죠. 자, 먼저 가볼게요. 자, A점에서 출발하는데 이렇게 가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경우 한 가지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는 없고요. 위로 갔을 때 얘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가볼까요? 자, 이 점을 가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올 수 있고 이쪽에서 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막혀 있으니까 여기서는 더해줄 게 없어. 그러면 올 수 있는 게 이렇게밖에 못 오죠. 그럼 이 숫자를 여기에다 그냥 써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단 거리니까 더 이상 갈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도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다른 거 없죠. 그럼 1 그냥 와야 되겠네. 됐죠? 자, 이번에는 이 교차점 좀 해볼까요? 여기 교차점. 자, 여기 교차점에 도달하려면 이쪽에서 오고 이쪽에서 올라오는 경우 빠꾸 안 되고 빠꾸 안 되죠. 그러면 두 숫자를 더하면 돼요. 여기가 2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교차점 가볼게요. 자, 이 교차점에 도달하려면 아래에서 올라오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밖에 없는데 아래 이미 패스되어 있으니까 얘만 올 수 있는 숫자 1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안 한 거 여기 있죠? 자, 이 점에 도달하려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럼 얘는 두 가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교차점. 교차점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2랑 1을 더하면 세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 여기 교차점은 이렇게 올 수 있고요. 이렇게도 올 수 있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세 개의 숫자를 다 더하면 돼요. 1, 2, 1이니까 얘는 네 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았죠. 마지막에 남았는데 이쪽에서 올 수 있고요. 여기서 올 수 있고 아래에서 올라올 수 있어요. 4, 3, 2 다 더하면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9가지. 3D가 좀 어렵죠? 3차원 입체 도형일 때가 많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실수 안 하려면 그 교차 지점에서 도달할 수 있는 그 방향을 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 많이 뺏어 먹기보다는 이제 실수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요. 3차원일 때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 2차원일 때는 그냥 막 쓰면서 막 들어가면 되거든요. 됐고요. 그 다음에 950. 자, 이 문제 정리 좀 해볼게요. 책에다 정리하셔도 되고, 노트에다 정리하셔도 되고, 뭐 계획문에 정리하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형하면서 이거 정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 지불 문제인데, 1번이, 먼저 볼게요. 이거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필수야. 고등학교에서는 필수야. 중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내신에서는요, 잘 안 나와요.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수 구분하는 게 안 나오는데, 고등 과정에서 무조건 나와요. 잘 보세요.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다. 자, 그러면 금액이 같아도 방법이 다르면 얘는 다른 경우로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500원짜리 한 개를 내는 경우랑 100원짜리 5개 내는 경우는요, 금액은 똑같죠? 금액은 똑같은데 지불하는 방법 자체는 달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하나 내는 것도 한 가지로 들어가고 100원짜리 5개로 500원 내는 것도 또 한 가지 추가를 꼭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좀 비교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잠깐 써놓을게요. 얘는 아직 적지 마세요. 여기도 적을 거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요, 지불하는 금액이야. 그래서 얘는 지불하는 금액이니까 금액만 똑같으면요, 무조건 같은 경우로 봐서 한 개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예시를 한번 적어보면
자, 얘는 500원짜리 하나 지불하는 것과 얘는 100원짜리 5개 지불하는 게 같은 경우예요. 오케이. 그래서 5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 5개 이렇게 지불하는 게 중복이 돼버려. 하나는 빼버려야 돼. 얘는 그래서 금액 500원만 채워지면 하나는 다 제거시켜야 돼요. 그래서 차이점 일단 구분하세요. 이해돼요?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는 이거 어떻게 푸냐면 예시 방법으로 푸시면 가장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1000원짜리 100원짜리 할까? 100원 5개. 그 다음에 500원 3개. 그 다음에 1000원 써놓으세요. 꼭. 이거 예제 하나만 이해하면 문제 다 풀리거든요. 그래서 얘도 4개. 자, 일단 더 쉬운 거는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더 쉬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냐면 약수의 개수 개념이랑 되게 비슷해요. 약수 개수.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등호에다가 점 2개 있죠. 얘가 비슷하다는 뜻이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찾냐면요. 자, 100원짜리 입장에서 보면요. 100원짜리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죠? 지금 5개 있네. 5가지인가요? 아니죠. 안 내는 경우 있죠. 아예 안 내는 경우 있잖아. 100원짜리가 5개인데 안 내는 경우. 그래서 얘는 5 더하기 1로 가는 거야. 우리 아까 약수개수 찾을 때도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이렇게 있을 때 2가 선택되는 경우는 2가지가 아니라 3가지로 봤었죠. 왜냐면 선택 안 하는 경우가 하나로 들어갔어. 얘도 마찬가지야. 자, 거기에다가 500원짜리 3개네요. 그럼 500원짜리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안 낼 때, 1개 낼 때, 2개 낼 때, 3개 낼 때 총 4가지로 바뀌죠. 그래서 안 내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얘는 3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마찬가지로요. 4,000원짜리 4개니까 얘는 4 더하기 1로 들어가면 방법의 수가 들어가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100원, 500원, 1000원을 모두 안 내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살짝 적어 놓으세요. 한 번만 하면 돼요. 나중에 또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겠습니다. 즉, 빵원 내는 경우죠. 빵원. 자, 그러면 빵원을 내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럼 그건 지불하는 게 아니죠. 문제에서 빵원도 지불하는 걸로 보자 라는 말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얘는 빵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빵원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걸로 포함하지 않아. 그래서 아예 빵원 내는 경우를 하나 빼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식하게 방법의 수는 금액이 상관없기 때문에 금액이 같아도 돼요. 좀 헷갈리나? 다른 경우라고 적었어요. 다른 경우로 봐야 된다. 그래서 1 빼주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이제 똑같은 예제로 가요. 자, 이번에는 금액수예요. 금액수. 자, 금액수는 금액이 똑같이 생기면 얘는 같은 경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빼줘야 된다. 얘는 어떻게 푸냐면요.
지저분한데 한번 읽어보고 이제 머릿속에 좀 넣으면요. 나중에 뭐 쓸 일은 없어요. 이게 요약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요령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지불 금액의 경우는 금액만 같으면 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예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100원짜리가 5개, 5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4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작은 단위가 큰 단위로 침범할 수 있을 때는요, 큰 단위 금액을 작은 단위로 바꿔서 풀어야 돼요. 환산시켜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우리 100원짜리 있죠? 500원짜리부터 할까요? 자, 500원짜리 3개는요, 합쳤을 때 1000원 단위 침범해요, 안 해요? 즉, 500원 2개로 1000원 되잖아. 그걸 침범한다고 그냥 얘기한 거야. 그렇죠? 3개나 있으니까 1000원 만들 수 있죠? 500원 3개로 1000원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침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 2개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1000원짜리는 4개가 500원짜리 8개로 바뀌죠? 맞아요? 그럼 2개 합치면 500원짜리 11개가 돼요. 맞죠? 자, 이제 또 뒤에 단위를 봐요. 자, 100원짜리 5개가 있네. 자,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100원짜리가 500원 단위 침범할 수 있죠? 맞아요? 침범할 수 있네. 왜냐면 100원짜리 5개면 500원 되잖아요. 침범할 수 있을 때는 또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환산시켜야 돼요. 그러면 얘가 100원짜리 5개니까 55개로 바뀌죠? 55개로 바뀌어. 그러면 100원짜리가 총 몇 개냐면 100원짜리가 총 60개로 바뀌죠? 이렇게 바꾸고 생각하는 거야. 100원짜리 60개인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똑같은 거 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100원짜리밖에 선택할 게 없죠? 그럼 100원짜리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1개 선택할 경우 2개, 3개, 4개, 5개, 6개, 60개까지. 총 몇 개? 61가지가 돼요. 맞죠? 근데 여기에도 100원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죠. 그러면 빵원이 포함되어 있어. 또 1 빼줘야 돼요. 따라서 60까지가 돼요. 자, 연습해볼게요, 이제. 그래서 950번 다시 풀어보세요. 자, 한번 이해해보고요. 950번 다시 풀어보세요. 답 나와요? 인연이 답 나오니? 잘 안 돼?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 950번에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그냥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잠깐 이제 다시 돌아와서 936번 다시 한번 펴보세요. 936번. 자, 936번도 금액 관련된 건데 얘랑 지금 하고 있는 950번 차이가 무슨 차이일까? 봤더니 자, 936번은 일단 가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딱 얼마 내야 된다고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지금은요, 얼마 내도 상관없어. 그냥 이 돈을 갖고 얼마를 낼 수 있냐?
뭐 100원을 내도 되고요. 뭐 100원, 10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1,500원, 아니 6,000원이 되는 거야. 금액이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차이점 꼭 구분하세요. 그래서 지불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만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요. 자, 지불 방법의 수야. 방법의 수. 금액 상관없어. 자, 방법의 수가 더 쉬운 거라 했었죠. 자, 그럼 A는, 자, 우리 1,000원짜리 6장이 있네요. 1,000원짜리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 더하기 1, 7가지죠. 그 다음에 5,000원짜리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는 4가지가 돼요. 맞죠? 거기에서 지불 안 하고 지불 안 하고 지불 안 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서 0빵원 내는 게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 문제 좀 읽어볼게요. 자, 맨 마지막에 가로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대요. 그럼 빵원 지불하는 경우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1 빼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7 곱하기 3, 12, 7이 14, 7은 84에서 1 빼니까 83가지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번에는 금액 갑시다. B. 자, 금액 갈 건데 단위 환산부터 가야 돼요. 자, 우리 1,000원짜리 6장 이용해서 5,000원짜리 침범할 수 있죠. 5,000원 넘어가죠. 맞아요? 그리고 5,000원짜리 2장 이용해서 10,000원 만들 수 있죠. 장수가 결정하는 거야, 장수가. 5,000원짜리 2장이면 10,000원 침범하잖아. 그러면 환산시키고 환산 2장 시켜야 돼. 자,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워서 푸세요. 자, 그러면 얘를 5,000원짜리 2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 2, 3, 6. 6장이 추가되죠. 플러스 6장. 그래서 얘는 5,000원짜리가 8장이 있다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환산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5,000원짜리 한 장당 5장이 추가되죠. 그러면 5, 8에 40. 여기다가 40장이 추가됩니다. 총 46장에 1,000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1,000원짜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47인데 거기서 빵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했었죠. 그래서 1을 빼보면 46가지가 되겠네요. 얘가 B가 돼요.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요. 83에서 46 빼면 37인가요? 37이 답인가? 답이네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948이랑 949도 다 그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너무 깊게 이해할 필요 없고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이게 금액의 수 같은 경우는요. 금액만 같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만 다르면 돼. 그래서 얘네 단위를 침범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 얘가 한 장밖에 없다고 쳐봐요. 그러면 5,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침범 못해. 맞죠? 그러면 10,000원짜리에 침범을 못하니까 얘는 단위 환산하지 않고요. 10,000원짜리를 따로 만드는 거야. 근데 또 조심할 게 뭐냐면 거기까지 잘 안 나오는데 얘 두 개로 합쳐서 10,000원짜리가 또 만들어지면 그때도 환산을 좀 해주셔야 돼요. 얘를. 그때는 좀 어려운 경우라서 그것까지는 사실 잘 안 나오고요. 일단 이것까지는 마스터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 과정이니까. 아시겠죠? 꼭 구분해두세요. 처음에 많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시간 많이 썼네. 956 갑시다. 956. 그림 색칠 문제죠? 자, A, B, C, D 5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색 5개가 있대요. 그때 같은 색을 중복해도 사용하여도 되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한 방법의 수를 구하렴. 자, 그러면 두 가지 버전이 있다 했었죠? 첫 번째는 그냥 막 순서대로 칠해요. 인접한 영역이 많은 것부터. 근데 오류가 생기면 뭔가 이제 경우의 수가 나눠지는 순간 경우의 수 쪽에서 들어가기로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아직 기초를 이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쉬운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야. 해볼게요. 자, 먼저 A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B 선택할까요? 4가지 되죠. 자, C 선택하려고 하는데 A와 B랑 칠한 거 눈치 봐야 돼. 2개 제외하고 3가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D 입장에서는 A, C가 쓴 거 안 쓰면 돼요. 얘도 3가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를 색칠하려고 봤더니
A, B, D의 눈치를 다 봐야 되는데 B와 D는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른 색깔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곤란해진 거야. 경우의 수가 쪼개져. 그러면 얘는 여러 가지로 나오겠구나. 아, 그러면 이 어려운 버전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사실 푸는 방법의 제일 베스트 방법이에요. 처음에 딱 봤을 때 대칭 꼴이고 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네. 이렇게 보면은 아, 어려운 버전 바로 들어가도 돼. 나중에는. 근데 거기서 또 변형이 되면 그때는 또 모를 수도 있어. 그림이 너무 쉬운 것만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54번이랑 55번도 마찬가지죠. 55번. 이게 나눠지는 꼴인가? 아니면 그냥 순서대로 그냥 되는 건가? 모르잖아. 우리 입장에서요. 그렇죠?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무식하게 그냥 들어가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두 가지로 쪼개야 돼요. 자, 이 선택할 때 문제가 되는 애가 누구였냐면 B와 D가 문제가 됐었어. 그러니까 B랑 D랑 같을 때 그리고 B와 D가 다른 색깔일 때 나눠서 푸시면 돼요. 자, 그럼 A 선택할 경우의 수 다 4가지, 5가지고요. 그 다음에 B 선택할 경우의 수를 4가지. 자, 그럼 B를 선택했으니까 D가 자동 결정돼요. 맞죠? 그러면 이제 C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색깔 2개만 제외하면 돼요. 그러면 3가지가 되고요. 이 입장에서도 얘만 제거하면 되니까 여기 3가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22구 9니까 180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B랑 D랑 달라요. 그럼 A가 5가지, B는 4가지. 그 다음에 바로 D로 결정해도 되고요. C 결정해도 상관없어. C로 가볼까? 저번에 D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A, B가 쓴 거 안 쓰면 되니까 3가지가 돼요. 이제 D 설정할 거예요. 자, A가 쓴 거, C가 쓴 것만 안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럼 얘도 3가지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E는 하나, 둘, 3개가 모두 다른 종류의 색깔이야. 그러니까 E는 2가지로 가면 되겠죠. 맞나요? 여기는 4개밖에 안 했고 여기는 5개인데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냐면 B 설정하는 순간 D 설정도 같이 한 거야. 그래서 5개 설정한 게 맞아요. 됐죠? 그러면 22고 곱하기 9, 28. 그러면 360. 2개 더해요, 곱해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숫자를 2개 이상 나왔으면 더할지 곱할지 생각하셔야 돼요. 더할까요, 곱할까요? 더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다 색칠했어. 완성됐어. 얘도 다 색칠했어. 그래서 더하시면 돼요. 180 더하기 360 해서 540인가요? 540까지가 잠깐만. 계산 잘못했나? 2, BD. 아, 미안해요. C가 2가지죠? 왜 이렇게 B랑 D랑 A랑 전부 다른 색깔이니까 C도 2가지로 가야죠.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다시. 그럼 20. 얘는 6, 22. 그러면 240이죠. 2개 더하면 300. 420. 420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60. 꼭 이렇게 푸세요. 순서에 맞춰서. 우왕좌왕하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 가이드라인 한 개만 딱 이게 선을 정석적인 풀이 방법 딱 완벽히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령을 이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야. 그래야 어차피 공통수학 여러분 한두 번에 끝내는 거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통수학 1, 2가 제일 어렵다고 했었죠. 함수 만들고 그게 미적 분야가 대수에서 계속 쓰여요. 그래서 계속 좀 여러 번 할 생각 하시고요. 일단 진도도 계속 나가죠. 60번 갑시다. 자, 60번 5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B 또는 B와 C가 서로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야, 이거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어떻게 설계를 하면 좋을까요? A와 B 또는 일단은 A, B, C, D 이렇게 있고요. A와 B 또는 B와 C 서로 이웃 하도록 나열해야 된대요. 자, 근데 우리 또는 조건 있죠? 또는 조건이면요 2개를 더하긴 할 건데 2가지 상황의 경우의 수를 다 짠 다음에 더하긴 할 건데 분명히 중복되는 게 이제 생겨. 중학교 때는 죽어도 안 생겨요. 진짜 웬만한 학교 아니고서는요 좀 교육과정 계속 벗어나려는 학교 말고는 그냥 중복되는 게 결국 절대 안 생겨요.
근데 우리는 얘는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모든 과정은. 자, 그러면 A와 B가 이웃해야 되니까 A와 B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으면 되겠죠. 일단 무식하게 일단 가보다가 대충 보일 거야. 어디서 중복이 될지 문제가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경우의 수 먼저 짤게요. 자, A와 B를 한 묶음으로 묶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로 취급해서 일렬로 나열하면 4팩토리얼이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A와 B 자리 바꾸는 경우는 2팩토리얼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2로 써도 돼요.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이제 6, 4, 24. 그러면 48가지죠, 총. 됐어요? 그 다음에 B와 C와 이웃하는 경우도 몇 개 나오겠어요? B와 C 묶으면 얘랑 사실 똑같이 나오죠? 얘는 마찬가지로 48가지가 나올 거야. 됐죠? 그럼 두 개를 더 하려고 봤는데, A와 B가 이웃하는 동시에 B와 C도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 A, B, C. 얘네가 연달아서 나오면 얘도 만족시켜주고요. 얘도 동시에 만족시켜주죠. 맞죠? 그러면 이 A, B, C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을 때 상황이 여기에도 들어있고요. 여기에 또 들어있죠. 그럼 똑같은 걸 두 번 더 했네? 그럼 중복이 생겨서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얘 세 개가 연달아서 이웃될 때 얘 계산 결과를 얘 두 개 더한 거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 경우에서 짜면 돼요. 자, 그러면 세 개가 연달아서 이웃하고요. B는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A랑 B가 동시에 이웃하고요. B도 C랑 동시에 이웃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런 건 안 되죠. BAC는 얘는 만족시켜주지만 얘는 만족을 못 시켜요. 맞죠? 그러니까 B가 무조건 가운데 고정돼 있어야 돼. 자, 그럼 일단 순서는 자, A, B, C를 일단 얘를 묶어요. 묶게 되면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그러면 걔네를 일렬로 나열하면 3팩토리얼 나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생각해야 되겠죠? 이 안에서 B의 자리는 무조건 고정이니까 얘는 경우의 수에 안 들어가고요. A랑 C 자리 바꾸는 경우만 딱 있죠. 그래서 뭐 2팩으로 들어가도 되고 곱하기 2만 써도 돼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는 12가지가 돼요. 따라서 48 더하기 48 빼기 12 이렇게 가면 중복되는 경우 한 개 빼줘서 정상이 되겠죠. 그러면 96이 되고요. 96을 빼주면 84가 되겠네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67번. 자, 컨펌이 나오면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이 모두 홀수번째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분류부터 해볼까요? 모음이랑 자음 분류부터 해봅시다. 자, 일단 자음은 CNF, 그리고 RM까지가 자음이고요. 그 다음에 모음은 O, I, 두 개밖에 없네요. 맞죠? 자, 그때 모음이 모두 홀수번째래요. 자, 그러면 일단 모르겠으니까 7자리를 만들어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어려울 때는요, 무조건 그림 가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유형 정리 싹 하면 시험에 당연히 유형 정리 된 거 기초적인 문제도 넣어줘요. 이거 점수 너 먹어,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근데 변별력 가를 때는요, 무조건 그림 안 그리면 이해 안 되는 것들만 낼 거야. 변별력에서는. 그래서 그림으로 접근하면 돼요. 자, 일단 7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음 있죠? 모음이 2개밖에 없는데, 홀수 자리는 1, 3, 5, 7. 이 체크한 부분에만 들어가야 되죠. 맞죠? 홀수 자리에만 나열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먼저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이 4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까지 해야 되죠. 왜냐면 2개를 선택했다고 해서 OI랑 IO랑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다음에 배열까지 해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얘는 뭘 쓰면 된다? 4, P,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처음 배워서 아직 설명이 좀 어렵나요? 그래서 식 꼭 써주세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열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배열을 한번 해봐. 여기다 5 하나 넣고요. 그 중에 하나가 i가 여기에 배열이 됐대요. 그럼 이제 나머지 문자들은 아무데나 막 배열돼도 되는 거겠죠. 그러면 나머지 5개의 문자를 그냥 일렬로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된다. 5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은 먼저 이게 짜는 것부터 연습을 꼭 해보세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1440이 된대요. 이 정도 계산하는 것까지 이제 할 줄 아셔야 돼요. 4 곱하기 3 계산할 아직 좀 어색한가? 5팩토리얼은 120 외우기로 했었죠.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니까 0 붙이면 1440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질문 됐고요. 질구까지 있고. 자, 정석을 좀 펴볼까요? 정석 책 펴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은 수업 없는 거 아시죠? 수업 없어서 숙제를 좀 많이 해오세요. 토요일도 현충일이니까 수업 없고. 이때 내신 대비 해야 되니까 체력 좀 보충해 오세요. 자, 정석 어디냐면요. 자, 256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래서 순열조합 우리 배우고 있었죠. 그래서 순열조합에서 우리 MPR은 얘가 M 팩토리얼을 M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NCR은 M 팩을 R 팩으로 나누고요. M R 팩으로 2개 나눠주면 나오는 식이 대표적인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우리 배워놨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NCR은 NC M-R. 그래서 얘 전체에서 얘를 뺀 게 이렇게 와도 똑같다고 했었죠. 근데 증명을 증명은 하나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낌으로 갔었죠. 전체가 7명인데 3명을 뽑는 경우는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버리는 경우랑 똑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똑같이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NCR은 N-R 플러스 N-R 얘랑 똑같다고 했었죠. 막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요. 갑자기 한번 툭 튀어나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외워놓으면 좀 기억에 오래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기본 문제 또 이어서 좀 같이 풀어볼게요. 사실 시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좀 생략을 조금 할 거예요. 생략을 좀 하고 우리 행렬 끝 오늘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되게 타이트하죠. 해볼게요. 자, 기본 문제 17-7번 한번 읽어보세요. 1번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자, 1번 읽어보셨죠? 자, 그래서 얘는 n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n에 대한 방정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상태로 놓고 풀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제일 많이 쓰는 식이에요. 자, 그래서 풀어볼게요. 자, 2 곱하기 자 mp2는 자 n의 팩토리얼에서 m 빼기 2의 팩토리얼을 나눠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4 곱하기 NC4는 여기 보셔야 되겠죠? NC4. 사실 MP4에서 얘를 4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일단은 식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M팩 그리고 얘를 쓸게요. R팩은 4팩이죠. 그 다음에 M 빼기 4의 팩토리얼. 이거 처음 식 너무 어렵죠? 근해 공식 수준이죠 거의.
근해 공식은 많이라도 쓰니까 이제 외워지는데 이게 잘 안 쓰다 보니까 잘 안 외워져요. 일단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MP3은 M팩에서 M 빼기 3팩을 또 나눠주면 돼요. 어렵네요. 그렇죠? 자, 일단 우리가 모든 항이 지금 M팩토리얼이 곱에 살아있죠. 근데 M팩토리얼은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양변에 M팩토리얼을 다 나눠버려도 되는 거야. 우리 양변에 우리 어떤 미지수로 나눌 때 걔가 0이 될 때는 따로 빼놓으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아예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될 수 없을 때는 양변을 N팩토리얼로 다 약분시켜서 없애버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분모가 살아있네. 그럼 분모에다 도대체 뭘 곱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뭘 곱해야 다 없어질까? 일단 4팩 무시하고 n-2팩토리얼이 제일 큰 놈이죠. 그렇죠? 그럼 양변에 얘를 곱하면 얘 사라지고요. 얘도 사라지고 분자에 n-2, n-3 곱하기만 남죠. 그럼 얘도 n-2만 남네. 한번 써봅시다. 어려우니까. 자, 양변에다가 n 빼기 2 팩토리얼을 곱해요. 처음이니까 전부 나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곱해지, 끝까지 곱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에 얘를 곱하게 되면 n 팩토리얼은 그냥 날아가니까 얘는 2가 돼요. 그 다음에 4 먼저 약분해버리면 얘 3팩토리얼이니까 6이 남아요, 분모에. 그 다음에 얘 전체랑 n-4 팩토리얼 약분시키면 얘가 쭉 날아가요. 그럼 분모에 뭐 남냐면 n-2, n-3만 남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얘도 마찬가지로 곱해버리면 여기까지 약분이 돼버리고 n-2만 남아요. 이렇게 좀 간단히 바뀌네요. 자, 이제 6을 양변에 곱하면 전개하면 되겠네요.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6. 그러면 6n 마이너스 12. 좌변으로 다 넘겨요. n제곱 마이너스 11n. 그러면 12, 24, 30. n은 0이 돼서 n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6, 5 이렇게 들어가서 n은 6 또는 5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일단 두 개가 나오니까 얘네 하나는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하나는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둘 다 쓸 수 있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자, 일단 n은 오른쪽에 있는 얘 r보다 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네, 둘 다 크네요. 그쵸? 둘 다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5, 6 둘 다. 됐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한번 풀어보세요. 가로 2번. 자, 같이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셨죠? 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일단, 얘를, 컨비네이션이 등장하니까, 이걸로 바꿔서 한번 풀지 먼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될까요? 되게 복잡해지겠네요. 야, 20팩토리얼이 분자에 올려오잖아요. 그쵸? 근데 오른쪽도 어차피 20팩토리얼이 올라오니까, 뭐, 가능은 하겠는데, 자, 근데 좀 더 쉬울 것 같아. 뭐냐면, 어차피 다른 거 없고, 앞에 있는 게 똑같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도 똑같으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식 자체가 모양이 똑같으면 되잖아. 그래서 r제곱 더하기 1이 r-1이랑 같다고 놓고 r값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얘는 r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2가 돼서 1, 2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요. 아래다 붙여야 되겠죠. 그럼 r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는데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쓸 수 없죠. 여기는 무조건 자연수만 들어야 돼요. 또는 0이 들어오거나 r 자리에. 그렇죠? 그래서 r은 2가 하나 나왔죠. 한번 대입해봐. 얘보다 넘어가면 안 되니까. 대입하면 당연히 넘어가진 않네요. 얘도 음수가 되진 않으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2 하나 당첨.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이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n-r은 항상 nc-n-r이랑 똑같아요. ncr은 nc-n-r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놈이 좀 단순하잖아요. 그럼 얘를 바꿔서 자 20c 20 빼기 r-1 즉 얘 계산하면 21 빼기 r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됐을까요? 상관없죠? 쟤를 바꿔도 되는데 얘는 r 제곱이 있으니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전체에서 얘를 빼버려. 그럼 그게 얘가 들어와도 상관없죠. 그러면 이번에는 r제곱 더하기 1과 21 빼기 r이랑 같다고 놓아도 같은 거지. 이해됐을까요? 두 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r제곱 플러스 1. 그래서 r제곱 더하기 1과 21 빼기 r이랑 같아도 돼요. 그럼 r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20은 0. 그러면 4, 5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요. 그러면 r값은 4 또는 마이너스 5인데 음수 쓰면 안 되겠죠? 한번 대입해봐요. 안 되죠? 그 다음에 4도 한번 대입해봐. 그러면 16, 17 되고요. 4 넣으면 3 되네요. 그죠? 그래서 4도 되는 거야. 따라서 r은 2 또는 4가 4도 되는 거죠. 잠깐만요. 2 안 되나? 야, 무슨 잘못 풀었나 보다 이거. 잠깐만요. r제곱 더하기 1은 2. 되는데? 잠깐만요. r-1과 더하기 미안해요. 인수분해 잘못했네? 잘못했죠. 인수분해 안 되죠? 얘가 두 개 곱이 플러스 해야 되니까 한쪽에는 못 붙이잖아요. 판별식 써볼게요. 아니 써보면 제곱 마이너스 4. 안 되네요. 여기서는 아예 실근이 안 나오죠. R이 허수가 나와요. 허수가 나오면 어차피 이제 사용 못 하니까 여기서 아예 안 나왔었네. 그래서 답은 4만 가능하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인수분해 됐으면 방금처럼 얘 4 또는 2 또는 4가 되는데 지금 안 되니까 4만 써주면 되는 거야. 두 개 그래서 하셔야 돼요. 컨비네이션 아예 딱 나왔을 때 같을 때는요. 두 개 더 줘서 하셔야 돼요. 얘를 20에서 뺀 거. 아시겠죠? 공식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우리가 심화 과정은 아니니까 이거 눈으로 한번 보고 가세요. 가로 3번에서 우리가 지금 얘 공식 있잖아요. 얘 공식을 지금 증명해 놓는 거야, 사실. 증명하라고 시킨 거야, 3번에서.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막 잘 나오진 않고요. 교과 과정에서 좀 빼버렸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 좀 중요하게 다뤘었어. 그러니까 너네 한번 문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얘는요 나중에 심화 과정 할 때 하도록 할게요. 안 해도 돼요, 사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17-8번에서 어려운 것만 한번 골라서 해볼까요? 적어도 4번만 해볼게요. 4번. 4번 좀 어려워 보이니까 4번 한번 읽어보고 살짝 해보세요.
같이 해볼게요. 자, 적어도가 나오면 보통 여사건이 나올 확률이 꽤 높다 했었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 남자 6명, 여자 4명이 있는데 일단 4명을 뽑을 때요. 뽑을 때. 자, 나열 아니에요, 지금.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야. 나열 X. 나열 안 해요. 자, 나열할 때 적어도 남녀가 한 명씩은 있어야 된대요.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 무슨 소리야? 남자 4명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자 4명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1, 3, 2, 2 이런 식으로만 만들라는 얘기겠죠. 그럼 이거를 각각 세서 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각각 이제 다른 경우 찾아서 해도 되는데 풀이 방법은 아니고요. 자, 일단 전체의 경우에서 얘 여사건이라고 해서 전체에서 남자 4명 뽑히는 경우 빼고요. 그 다음에 여자도 4명 뽑히는 경우만 빼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얘랑 얘랑 중복되는 거 똑같은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없죠.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전체의 경우는 총 10명 중에서 10명이죠. 남녀 구분 없이 무식하게 그냥 4명 뽑는 경우의 수. 일단 10C4로 가는 거야. 푸는 거 나중에 생각하고요. 우리가 C랑 P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야. 간단하게 6라고. 자, 그 다음에 남자 4명 뽑는 경우는요. 남자 6명 중에서 그냥 4명 뽑아오면 돼. 그럼 얘는 6C4가 되겠죠. 6명 중에서 4명 뽑아. 여자는 4명 중에서 4명 뽑는 경우는 4C4죠. 얘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10분 뒤에 이어서 할게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려운 것만 좀 골라서 나머지 순열조합 푼 다음에 행렬 이따가 딱 끝낼게요.